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후보자의 자녀의 학폭논란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학교 폭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살펴봤고요. 또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현장의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은요, 현행 학폭 제도가 전혀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사자 간 화해나 사과, 성찰보다는 사실상 법정 소송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제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 아드님의 사건은 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피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후보자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문까지 냈습니다. 이 케이스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는 대로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된 사례인 겁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는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도 시행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준비가 또 안 됐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후보자가 당시에 정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서 화해를 종용했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눈꽃만큼도 오해를 받을까봐 선생님, 피해자 그 누구와도 그러니까 김승유 회장 그럼 피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말해달라고 강요했습니까? 절대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예. 네, 물론 애초에 학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담당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 요청이 있었고 지금 퇴학 그 다음으로 센 전학이라는 중징계도 내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 후보자께 또 묻겠습니다. 최근 MBC의 보도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달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예, 우선 제 아들의 반응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이지만은 건너 들은 것으로는 지금 피해 학생으로서 입장문을 낸 요 근래에도 자기네끼리는 가끔 만나고 교류를 해왔거든요. 4명하고요, 같이. 4명 다는 아니고 그 중에 1명은 지금 연락이 완전 두절돼서 안 되고 있고요. 또 1명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입장문을 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건너듣고 있는데 극치 핵심은 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계속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나머지 지금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2019년에 MBC가 스트레이트라는 곳에 이제 이걸 특집으로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도 저는 우리 정치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원칙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논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꼭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속속들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것이 맞는가? 10년 전에 미성년 시기의 과오입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도 10년도 더 지난 일을 5천만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입장문을 써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말하던 인권에 부합하는 겁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주권자 몇 명의 인권 따위는 박살내도 된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입니다. 학폭이라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인권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자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짜고짜 부모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형적인 전근대적이고 구태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 안 하십니다.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쟁을 위해서 괴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연좌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외쳐온 것은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모쪼록 그 최소한의 자긍심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로남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만 후보자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학폭 발생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하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부모로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 고위 인사하고 친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도 졸지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유일하게 그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한 후보자께서 겁니다. 송구스러운 건 송구스럽다고 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대해서는 주시겠습니까?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그 처신에 대해서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